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지연 씨예요. 그날은 아들 돌잔치였어요. 사회자는 농담도 잘하고 친정엄마는 손님들 오면 잽싸게 자리 안내하고 시어머니는 우리 손주 어떠냐 아주 튼튼하게 생겼지 하시면서 계속 돌아다니셨죠. 남편은 사진사 옆에 딱 붙어서는 형님 여기서 한 컷만 더요. 네네 엄지 올려요 하고 있었고요. 돌잡이 때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다들 연예인 되겠네 하고 박수치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촛불 끄고 떡 돌리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집에 돌아왔죠. 문제가 시작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축의금을 정리하려고 거실에 봉투를 쫙 펼쳐놓았는데 이상한 봉투가 하나 껴있더라고요. 흰 봉투에 검볼펜으로 아드님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순간 누가 이렇게 성의 없이 쓰셨나 하고 웃어 넘기려는데 봉투 안에 돈은 없고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아드님에 대해 제보할 게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브라운 커피 둘충구석.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 진짜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이 낮잠 재우던 친정엄마에게 살짝 보여드렸죠.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가지마.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다. 맞는 말인데 그 문장 끝에 붙은 아드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니면 남편? 밤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저는 결국 갔습니다. 애는 엄마가 봐주신다길래 CCTV처럼 계속 톡을 보내며 상황 공유했죠. 가게 둘중 구석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제 또래로 보이는 깔끔한 단발머리 여성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먼저 일어나 인사하더라고요. 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윤서예요. 낯설었어요. 커피가 식어갈 즈음 여자가 조심스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로 제 앞에 놓였던 아드님 봉투와 같은 모양. 그리고 낮게 말하더라고요. 남편분 박혜성 씨 맞죠? 그 순간 제 입이 먼저 반응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깊게 한숨을 쉬었죠.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봉투에는 사진 몇 장과 출력물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장은 낯이 익은 남자 뒷모습, 남편이었습니다. 어깨선 셔츠, 휴대폰 케이스까지. 두 번째 사진에는 남편과 한 여자가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배를 감싸쥐고 있고 남편은 그녀의 손등을 감싸쥐고 있었죠. 제 목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며 탁 걸렸어요. 이게 언제 사진이죠? 여자는 캘린더 표시가 찍힌 증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년 봄이에요. 그리고 이건 출생신고 등본. 등본 우측 상단에 익숙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박혜성, 제 남편. 아이는 5살. 아드님에 대한 제보의 아드님이 제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낳은 숨겨진 아들이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죠. 제가 웃으려 했어요. 웃음이 아니라 떨림이었죠. 여자는 휴대폰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카톡 내보낸 파일이에요. 이혼 소송 중이라 증거 정리하다가 지연 씨를 알게 됐어요. 화면에는 혜성 오빠라는 이름의 채팅방. 우리 아들 학원비 이번 달도 보내줘. 주말에 다 같이 바다나 다녀올까? 그날은 아내 돌잔치야. 사진만 찍고 바로 갈게. 제 가슴을 네모난 화면이 계속 밀어붙였어요. 아내 돌잔치라는 글자. 바로 어제였잖아요. 그럼 어제 돌잔치에서 남편은 사진만 찍고 제가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여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아내예요. 정확히는 이제 곧 전 아내고요. 제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근데 상대가 지연 씨 남편분이더라고요. 둘이 아이까지 있네요. 세상이 한번 뒤집히고 다시 뒤집히는 느낌, 그게 진짜로 오더군요. 여자가 제 손에 쥐어준 마지막 장은 사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친자 확률 99.999%. 아버지 박혜성.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고도 손이 덜덜 떨려서 수도꼭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나왔죠. 여자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저도 2달 동안 이걸 버텼거든요. 오늘은 지연 씨가 무너지지 말았으면 해서 혼자가 아니란 말 전화로 온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잠든 얼굴이 낯설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저는 그 옆에 서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혜성 씨, 당신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어제 고생했어. 우리 연예인 엄마 하더군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바로 물었어요. 어제 사진은 잘 찍었어? 남편은 눈을 피하며 어휴 형님이 너무 계속 잡아줘서 허리 끊어지는 줄 알고 웃더군요. 저는 그 웃음의 끝을 끊어버렸어요. 작년 봄 산부인과는 어땠어?
컵이 탁자의 모서리에 딱 부딪혔고 남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뭐라고? 저는 프린트물을 조용히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부박해성. 글자 위로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여보, 그건 오해야. 남편은 늘 그렇듯 오해를 입에 달고 살았죠. 저는 반쯤 웃으며 말했어요. 오해면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양가 모시고 당신 회사 부서장님도 같이 해서 나한테 오해 풀어줄 수 있지? 남편은 허공으로 손을 휘저으며 허겁지겁 변명했어요. 여보, 조용히 해결하자. 애도 있고 우리도. 이제 그 순간 제 입에서 낯선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낮고 차갑게, 마치 누군가 제 몸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조용하지 않아. 그리고 난 당신을 남편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로 볼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실에서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죠. 민사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자녀와 재산 분할은 따로 정리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저는 이미 반쯤 큰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는 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공개할 자리를 현명하게 잡으셔야 해요. 감정이 폭발하는 공간보다 사실을 지킬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가족 모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 시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저녁하기로 했거든요. 친정엄마도 오시고요. 저녁 7시 예약한 한정식집 별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수고 많았다 하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죠.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이 미치도록 미안했어요. 시아버지는 뉴스 얘기를 하시며 앉았고 친정엄마는 조용히 제 옆에서 물잔을 채워주셨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자리가 다 갖춰졌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엄마 오늘 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남편이 바로 끼어들었죠. 지연아, 나중에 저는 남편의 말을 잘랐어요. 아니, 지금. 테이블 중앙에 노트북을 켜서 사진을 띄웠어요. 남편과 그 여자 산부인과 대기실 사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바로 혈색이 가셨고 시아버지는 한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이가 있어요. 출생신고에 남편이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날 그는 부모님 앞에서 사진사 옆에 서 있다가 끝나고 그쪽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혜성아, 이게 사실이냐? 남편은 자꾸만 오해야를 반복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낮에 만났던 윤서 씨가 법률 대리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시아버지께 내밀었죠. 저는 이 일의 다른 피해자입니다. 여기에는 카톡 원본,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아이의 친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죠. 혜성아, 딱 한마디. 그 한마디에 제 결혼 생활의 10년이 쾅 하고 부서졌어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그 아이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고 나는 제 웃음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잠깐이 5해였고 어쩌다가 출생신고를 했고 우연히 학원비가 매달 나갔겠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붙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하실 일 아니에요. 오늘은 사실을 마주하는 날이에요. 그날 밤 윤서 씨와 저는 서로의 번호를 저장하고 헤어졌습니다. 길 위에서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내일 회사에도 알리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세계에서 소문은 칼보다 빨리 달려요. 하지만 저는 법으로 갈 겁니다. 소문은 알아서 따라오겠죠. 다음 날 아침 남편 회사에선 2시 회식이 잡혀 있었어요. 부서 성과 축하 자리라며 남편이 며칠 전부터 들떠있던 그 자리. 저는 회식 장소를 확인했고 먼저 도착해 카운터에 말해두었죠. 잠시 후 영상 틀어야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군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만 남편이 저를 오해로 덮으려 한 그 순간들을 제가 더는 침묵이라는 포장지로 싸주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남편이 들어왔고 팀원들이 둘러앉았어요. 혜성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건배, 웃음.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죠. 모두가 놀라서 저를 보길래 저는 간단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혜성 차장님의 아내입니다. 축하 자리에 제가 5분만 빌리겠습니다. 남편이 허겁지겁 일어나서 막으려 했어요. 여보, 여긴 회사야. 저는 마이크도 없이 또렷하게 말했죠. 그래서요.
회사니까 정확한 사실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차장님은 8회 동안 한 여성과 관계를 유지했고 5해 전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학원비가 나갔고 어제 제 아들의 돌잔치가 끝나자마자 그 집으로 갔어요. 이 모든 건 증거로 확보되어 있고 저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공간이 일제히 고요해졌고 누군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챙하고 울렸어요. 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죠. 차장님 진짜예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문이 막혔고 결국 집에서 얘기하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신호였나 봐요.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떴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과장은 제게 명함을 내밀며 속삭였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건 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고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턴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그날 이후 소문은 상상 이상으로 빨랐어요. 차장 숨겨둔 애 있대. 사진 떴다며? 아니, 와이프가 회식 자리 와서 회사 구조상 도덕성 타격은 바로 평가에 반영됐고 남편은 대기발령을 받았어요.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서게 되었고요. 남편은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죠. 너는 왜 굳이 회사까지 와서 망신을 주니?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저는 침착하게 한 줄만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가끔은 진정제 같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더 냉정했어요. 재판장은 차분히 물었죠. 원고 위자료 청구 사유는 간통에 따른 혼인 파탄인가요? 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거 일체 제출했고 피고의 장기적 부정행위 및 이중 부양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그 옆자리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제 쪽을 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책임도 같이 받으셔야죠. 변호사가 차분히 화면을 넘기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카톡 대화, 계좌 내역, 출생신고, 심지어 돌잔치가 끝난 뒤 찍힌 아파트 입출입 기록. 재판장은 짧게 정리했어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 인정. 피고 박혜성, 위자료 지급.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 82로 본다. 법정 문 밖으로 나오자 기자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때 윤서 씨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죠.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웃었어요. 아직 더 가야죠. 하지만 숨은 쉬어지네요. 시댁과 친정의 반응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칠을 알아놓으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다가 나중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준 것만으로 고마운데 우리가 너를 지켜주질 못했구나. 그 말에 제가 울 뻔했어요. 시아버지는 딱 한마디. 남의 인생 망치는 건 자기 인생도 함께 망치는 일이다. 친정엄마는요? 기대하셨죠? 엄마는 제 앞에서 딱 3번을 울었습니다. 첫 번째 쪽지 보여드렸을 때, 두 번째 가족 모임에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 번째 판결문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턴 절대 울지 않았어요. 제가 흔들릴까 봐요. 대신 엄마는 매일 아침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도 내 편. 그 사이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컸어요. 아이들이란 참 신기해요. 어른들이 세상의 바닥을 구경할 때도 그 아이는 햇빛만 보고 자라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는 왜 우리 집에 안 와?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죠.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 안 갔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다만 그 사랑을 지킬 자격은 잃었다. 회사 얘기요? 한동안은 험했죠. 남편의 팀원 중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회사에선 아직도 오해라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문서로 남겼죠. 오해는 증거 앞에서 습관처럼 사라져요. 결국 남편은 자진사직을 했고 업계에선 그 이름이 이중생활과 함께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은 있었는데 사람이 하고 고개 젓는 말들. 그 말들이 잔인하다고요? 아니요. 그는 누군가에게 아빠였고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남편이었어요. 택했어야 했죠. 모두를 속이는 건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후일담을 하나 더 얹을게요. 그 여자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갔고 법정에서 합의한 금액을 매달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난 그 집 아이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 아들도 그 아이도 같은 하늘 아래 자랍니다. 가끔은 같은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른의 잘못은 어른의 몫으로만 남겨야 해요. 마지막으로 그 쪽지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아드님에 대해 제보할 게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제게 경고이자 구조신호였어요. 그 쪽지를 남긴 사람이 누구였는지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윤서 씨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카드 영수증으로 제 이름을 알았지만 돌잔치 장소까지 알진 못했대요. 쪽지를 남긴 사람은 우리 돌잔치 사진을 찍어주던 프리랜서 사진사의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은 남편과 그 여자가 아이 사진 촬영을 자주 맡겨왔고 아빠 성함을 기억하고 있었대요. 돌잔치 명단에서 같은 이름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모른 척하면 또 한 명의 엄마가 오래 울겠구나 싶어서 그 밤에 쪽지를 끼워 넣었대요. 나중에 제가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혼자예요. 그런데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던 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이랬거든요. 지연 씨, 끝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시간을 사신 거예요. 제가 헌신한 시간 버려진 적 많았죠. 그런데 결국 그 헌신은 제가 저 자신을 구하는 밧줄이 되었어요. 누가 제 등에 몰래 돌을 얹어도 그 돌로 저는 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마지막 장면이요?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사이다 한 컷. 저희 동네에 작은 북카페가 있어요. 이름이 진실의 방 같은 건 아니고 아주 평범해요. 어느 저녁 그곳에서 아이와 그림책을 읽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그는 한동안 저를 멀리서 보다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당신 몫으로 가져가. 여긴 지금부터 내 세상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가 옳았어. 그가 돌아서서 문을 나갈 때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저는 아이와 손을 잡고 카운터로 갔죠. 그 순간 이해했어요. 복수란 때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면 그 헌신짝을 다시 주워 신지 마세요. 그걸 펼쳐 덮개로 만들어 여러분의 내일을 덮으세요. 제 내일은요? 달력에 새로 적혀 있어요. 다시 배우기나. 아이는 옆에서 제 선생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가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연아, 오늘도 내 편이야. 그리고 그날의 쪽지 저는 버리지 않았어요. 액자에 넣어 책상 앞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드님에 대해 제보할 게 있습니다. 그 문장 덕분에 저는 진실을 보았고 진실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지켰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어두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숨구멍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요. 오해야라는 말은 늘 쉽지만 증거와 용기는 그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제 편으로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요.